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저평가 고배당 종목들이 대부분 금융주였고요. 앞으로 2년 정도는 금융주가 계속 좋은 수익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상황에서 차라리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내수 고배당주를 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맥쿼리 인프라, KB 발해 인프라 펀드 등도 배당률만 보면 아주 좋고요. 금리나 환율 하락을 예상하면서 내수 실적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쭈암님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주식 시장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배당주 투자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 투자 초기에는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내동매매도 하고 그런 식의 전형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아주 안 된 건 아니지만 큰 돈을 벌지 못했고 오히려 시간 낭비만 있고 거래세만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래, 차라리 책에서도 그렇고 역사가 입증한 인덱스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덱스 200, 뭐 타이거 200을 장기 적립식으로 몇 년간 모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 마인드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분배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워낙 또 국장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은 수익 내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수익은 또 필요하긴 한데 인덱스 투자와 높은 분배금을 다 가져가는 투자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배당도 자연스럽게 배당주 투자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들어갈 당시에, 17년, 18년 요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 좋은 배당주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의 배당주 투자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투자 이런 상품들 중에서 굳이 왜 하필 배당주인가? 배당주가 이제 무엇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꼭 배당주다, 딱 배당주에 투자할 시기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한국 배당주들이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좋은 실적의 주식들이 가격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배당 상태이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PER 2.0, PBR 0.2, 뭐, 이 정도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저평가 종목들이 지금도 있는 정도이고, 이 중에서 배당까지 잘 나오는 종목들을 산다는 것은 줍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특성상 노령화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점점 배당주 투자의 비중을 높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싼 가격에 좋은 배당주를 은퇴용으로 사놓는 게 좋겠죠. 실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빠른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배당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배당 투자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트럼프 시대에 배당주 투자 전략을 저희가 짤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배당주 투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됐고 또 독과점에 가까울 정도로 해자도 있고 또 투자가 큰 의미가 없는 성장이 둔화된 산업군에서 수익이 많은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배당주 장기 투자는 트럼프와 가장 영향 없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만 어느 정도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증시 영향력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트럼프 일기 때에도 전 세계가 트럼프 막 트윗 하나에 막 네. 들썩했었잖아요. 근데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둔감해지더라고요. 실제 이번에도 트럼프가 본인이 취임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 공언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하루 만에 종전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었겠죠. 음, 관세 부과도 그렇고 말이 조금 가벼운 편이니까 감안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워딩 하나하나 또 뭐 정책 하나하나에 흔들리거나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보면은 배당주는 어떤 경제 시기나 외부 거시경제의 어떤 조건의 변화, 이런 거랑 무관하게 쭉 갈 수 있는 좀 예, 투자 예. 네, 상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뭐 코로나 시기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금방 회복을 하기도 했고 뭐라 그럴까 증시가 하락할 때도 그래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항상. 그렇다면 물론 모든 배당주가 좋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알아두면 좋을 배당주 한 5개 정도만 꼽아서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이 많아서 딱 네. 5개만 꼽기는 어렵고요. 더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좌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거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종목 추천할 만한 실력도 아닙니다. 실력자도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이나 투자 아이디어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저평가 고배당 종목들이 대부분 금융주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는 금융주가 계속 좋은 수익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기간에 50% 이상 오른 상태라서, 저도 요즘은 손이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상황에서 차라리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내수 고배당주를 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난 트럼프 일기를 봐도 금융주, 부동산 관련주는 아주 좋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리츠 투자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대부분의 리츠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진짜 반토막 정도가 났거든요. 근데 조달 금리도 낮아질수록 수익도 급증할 테고 금리 대비 분배금도 매력이 높아질 테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맥쿼리 인프라, KB 발의 인프라 펀드 등도 배당률만 보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하락을 기대하고 미리 선점하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율 하락 수혜주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많이 떨어졌던 고배당주를 골라보자면 S51 우선주도 좋다고 보는데 저도 어느 정도 보유한 아픈 손가락이라 좀 올해는 올라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리 대비 배당 수익률 매력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환율 하락을 예상하면서 내수 실적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 실적주 위주로 좀 보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사실 지난 출연하셨을 때 그 약간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종목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시연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이제 지난번처럼 10년 재무제표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뷰라서 제가 핸드폰 화면을 녹화해서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핸드폰에서 다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이제 본인이 쓰시는 증권회사 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 국내 주식 이제 종목 찾기 이제 본 앱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거기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쳐보시면 이제 뭐 주가라든지 뭐 뉴스 공시, 주가 추이, 재무,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기에서 재무로 들어가시면 10년간의 그러니까 실적, 간단한 재무 제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뭐 퍼, EPS, PBR 이렇게 쭉 뭐 매출액, 순이익, 배당 수익률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천천히 제가 여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년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퍼를랑 EPS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실게요. 퍼가
13년, 14년, 15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18년부터 퍼가 4대로 내려가고요. 20년부터 이제 3점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퍼가 5 이하면 좀 굉장히 낮다고, 그러니까 좋은 배당주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EPS,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15년, 13년도에 3,362원이었어요. 3,000원대였거든요. 하나금융지주가. 그런데 조금씩 올라서 17년도에 6,800원, 18년, 19년도 7,400원, 코로나 때도 좋았어요. 계속 올랐어요. 8,000원, 만 원, 그렇게 하다가 23년까지 이제 여기 현시가 되긴 하는데 지금 뭐 EPS가 1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EPS가 3,000원에서 11,000원이 갔어요. 4배가 올랐거든요. 4배가 10년 동안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거에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PBR도 낮고요. PBR도 0.5 이하 정도면 굉장히 좋은 PB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13년에 400원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오르고 뭐 1,900원, 2,100원까지 가서 23년에 3,400원까지 갔어요. 400원에서 7배, 8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주가는 아까 EPS 보셨지만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든요. 3배, 4배 정도밖에 안 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도 오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률도 5% 이상이면은 고배당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또 쭉 보시면 꾸준히 오르고 18년, 19년에는 5%로 진입을 하고 21년에는 7%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배당이죠. 뭐 작년에 배당주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고배당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좋은 주식이다. 저평가된 주식이고 앞으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경우에 매수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17년, 18년부터 매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본격적으로 18년부터 하긴 했는데 이때 딱 봤을 때 제가 우글우글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때를 기점으로 보면 금융주들이 고배당 영역이 5%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를 봤을 때 충분히 투자도 좋고 배당도 그렇고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다 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식 하나를 보면은 기아를 들어가 보시면 기아 쳐서 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10년 정도의 실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시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EPS는 증가가 되는데 퍼가 낮아진다는 이유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이렇게 나는데 주가가 안 오른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EPS가 7,000원에서 쭉 올라서 25,000원이 됐어요. 뭐 한 3, 4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을 보시면 1,000원에서 주당 배당금이 6,5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적에 비해서. 네.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도 보시고 또 여기 보면 주당 배당금 보시고 또 자기 자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정도만 보시고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두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30종목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들로 뭐 꼭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을 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찾아도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많은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당주 투자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규칙,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배당주를 투자하다 보니까 뭐 저에게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배당주를 골라달라고 문의하시는 음,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당률 실적만 보면 두 종목 중 좋은 종목 고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사실 배당주 투자도 결국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때는 둘 다 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도 바로 내일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적당히 좋은 종목들을 다양하게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딥시크, 엔비디아 등 미국 관련주들이 폭락했을 때 또 중국 증시는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글로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그럴 경우 뭐 국가 분산, 저는 이제 뭐 국내 배당주를 분산하고 있긴 하지만 분산 투자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네. 종목을 가져가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식도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또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강조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를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시면서 혹시 얻게 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배당락은 결국 회복된다입니다. 음,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고 기업의 어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까 배당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음,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배당주와 성장주를 구별해서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이건 음, 자칫 배당주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배당주도 배당이 성장하고 주가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가 성장주와 다른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배당을 피하지 말자이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은 시세 차익과 배당인데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건보료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배당을 안 주는 회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가 이제 앞으로의 주식시장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다른 투자 전략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지 또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복잡한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모든 배당주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오, 써놨었어요. 근데 주식 공부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배당주 시작할 때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쓴 거냐면은 국장에 저평가된 배당주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지금 사놓으면 괜찮은 가격 상승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은행, 통신 등등 배당주들이 가격이 올라서 PBR이 뭐 1.0이 넘어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당률이 2에서 3%대로 은행 이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배당주 투자를 그만둘 것이다. 어, 이런 희망과 각오를 한 줄로 써놓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진짜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는 뭐 다른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근데 가능성도 솔직히 좀 낮기도 하고 상당히 먼 훗날의 일이라서 미리 전략을 뭐 세워놓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투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또 배당주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쭈암님이 이렇게 경험해 보신 바로는 배당주가 제일 쭈암님과 잘 맞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군요. 예.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2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